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윤TV를 운영하고 있는 윤진기 지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5세대 실손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5세대 실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시행 예정이 있죠. 5월 첫째 주쯤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기존 4세대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경 사항입니다. 바로 보상 한도인데요. 2번비 보상 한도입니다. 현행 4세대일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까지, 그리고 통원 20만 원, 2번비 한도는 없이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5세대일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증일 경우에는 연간 5천만 원의 2번비 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비중증일 경우에는 이제 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번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밖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 중증은 뭐고 비중증은 뭐냐? 밑에 Q&A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증과 비중증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증과 비중증은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해당이 되시면 중증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바로 중증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바뀌는 항목을 설명을 드리면 자기부담률입니다. 자기부담률. 기존 4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률이 2번도 30%, 외래도 30%, 3만원 또는 30%인데 큰 걸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30% 적용 받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증은 기존처럼 30%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비중증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는 허리 질환, 어깨 질환, 무릎 질환 이런 것들은 다 비중증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부담률이 2번 50%, 외래도 최대 5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기존보다 좀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 한도는 기존 4세대도 없고요. 비중증일 경우에는 역시 5세대도 자기 부담 한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중증일 경우에는 5세대일 경우에는 자기 부담 한도, 2번비 한도가 500만 원의 신설이 되기 때문에 중증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안 해도 된다라는 약간 장점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변경 사항은 이제 미지급 항목인데요. 기존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미용, 성형 등 이제 치료랑 관계없는 미용, 성형 등만 우리가 보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새로운 5세대 실손에서는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증은 그대로 미용, 성형 제외 다 보상을 해주지만, 비중증일 경우에는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 항목, 도수, 체외,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죠. 도수치료 같은 거, 비급여 주사제 이런 것들이 비중증일 때는 보험금 지급 제외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중증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도수치료, 체외 증식파 이런 것들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딱 짧게 30초만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5세대 실손 변경 개정안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번 보상 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5천만 원까지 2번 보상을 해줬지만, 이제 비중증일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2번당 한도를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라는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담률입니다. 기존 4세대는 2번 외래 다 30%만 본인 부담했지만, 이번에 신규 5세대는 비중증일 경우에는 2번 외래 모두 5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금 미지급 항목인데, 기존 4세대는 미용, 성형만 미지급하지만 5세대일 경우에는 미용, 성형 플러스 신의료기술, 비급여 항목들, 도수치료, 체충격파 이런 치료들, 비급여 주사제까지 모두 보장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5세대에 가입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5세대를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보험료는 기존보다 더 저렴해질 거예요. 근데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Q&A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5세대 실손보험 관련 Q&A인데요.
1세대나 2세대 실손 가입자도 바뀝니까? 1세대, 초기 2세대 분들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2세대 후반기 이후부터 가입하신 고객들 분들은 재가입 의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15년 이후에는 무조건 5세대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실비 가입자는 15년 만기 시 무조건 5세대로 갈아타야 된다는 그런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분들은 초기 2세대 분들까지는 가능하다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 이해 분들은 15년이 언제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시점에는 무조건 5세대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증, 비중증은 암, 뇌,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등이 중증이고 나머지는 비중증으로 나눠집니다. 한도가 많이 줄어들죠, 비중증은. 자, 그래서 도수치료 체충격파는 앞으로 보장받지 못하나요? 자, 중증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수치료 체충격파는 주로 비중증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받기 힘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할인 제도는 4세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실비보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실비보험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지 이거 선택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병원을 자주 가느냐,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냐,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병원도 거의 안 가고 건강도 양호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저렴한 5세대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나는 병원 자주 이용하고 있고 내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상태라면은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아너스금융의 윤진기 지점장이었고요. 저는 모든 보험사를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는 카톡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